오늘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광복절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때쯤이면 이제 백제에 대한 연구는 이제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도백제, 반도백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도 땅에 있었던 백제가 660년과 663년 사이에 멸망했는가 싶었는데 그 백제는 열도 땅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일본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치 백제는요, 뭐와 같으냐면 양파 같아요, 양파. 벗겨내면 그 안에 또 다른 맛이 있고, 벗겨내면 또 그 안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로 백제의 역사는 굉장히 베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일본 땅에서의 백제의 역사는 굉장히 잘 뒤지어서 찾아내야만 알 수 있는 보화와 같은 그것이 일본 백제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열도 백제 땅과 반도 백제 땅을 생각할 때 반도 땅에서 기억해야 될 유명한 왕들은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근초고 왕이죠. 근초고 왕 때 영토 확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근초고 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이제 광개토대왕, 호태왕이 이제 반격을 해서 결국은 한반도를 한번 휩쓰는 시대가 오고, 그리고 그 아들인 장수왕 때 이제 또 한번 이제 백제를 위협하게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제는 한성 위례성을 버리고 공주로 옮겨가야 돼요. 이제 중흥을 해야 되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바로 웅진 공주의 시대이고 사비 부여의 시대이고, 그리고 나중에 익산의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왕들이 누구냐면 바로 25대 무령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성왕, 또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무왕, 이 세 인물을 열도 백제 땅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왕일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 이 반도에서 열도로 넘어간 백제의 왕통이 야마토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서게 되는 일본 왕으로는 오진텐노라고 하는 15대 왕 때부터 이제 기억해야 될 왕들은 누구냐면, 지금까지 무려 125대 이상을 이어져 오고 있지만 몇몇 왕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바로 그 응신천왕이라고 하는 오진텐노, 그리고 10대 후에 등장하는 이 개체천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흥명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민달, 그리고 또 그의 손자인 서명왕, 그리고 그 서명왕의 두 아들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마지막으로는 환무천왕까지만 기억하면 일본 역사는, 일본의 백제 역사는 거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대 개체왕 다음에 이제 흥명왕이 이제 성왕 쪽, 백제에서는 이제 성왕조에 등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600년대에 들어서면서 600년대에 반도 땅에서는 무왕이 등장할 때, 일본 열도 땅에서는 이제 이 서명왕 시대가 되는데, 이 서명왕의 그 두 아들이 있어요. 그가 바로 나중에 천지천왕이 되고 천무천왕이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이 서명왕이 결혼을 누구하고 하냐면은 신라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신라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이 나중에 고교텐노가 되고 사이메 텐노가 되는 이 인물은 한 인물인데, 여인은 왕비죠. 왕비는 그의 어머니 쪽이 신라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로 등장하게 되는 천지천왕과 천문천왕은 서로 가는 길이 달라요. 아버지는 백제계, 어머니는 신라계이다 보니까 천지천왕이 먼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천지천왕은 친백제 성향의 운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천무천왕은 친백제 성향의 운영을 할 때 백제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친신라계로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이 천무천왕 때에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요. 새로운 시대라면 바로 일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명을 이후에 손자 때에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때 이미 일본국이라고 한 나라에 시동을 걸게 됩니다. 천무천왕 때, 친신라계인 천무천왕 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천무천왕이 오래 살지를 못하고 680년대에 죽어요. 그러면서 그 왕위가 그 아들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는 바람에 결국은 며느리가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원명왕이에요. 원명천왕인데 이 며느리는 아버지가 천지천왕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712년과 720년에 일본 서기와 고집기를 만들 때 보면 거기에 이제 신라 정벌에 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가야도 정벌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집필을 한 사람들은 백제계 사람들이 집필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 시아버지가 천무천왕이 이제 친신라계의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서를 쓰게 되는 원명왕 때에는 친백제계의 성향으로 글을 집필하다 보니까 이 고사기나 일본 서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막 신라를 막 정벌하러 가고 막 이런 이야기 또 가야 또 뭐 임나를 정벌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 집필한 그 왕 때에는 천지천왕계 다시 말해서 이 친백제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신라계였던 천무천왕은 680년대에 죽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역사서를 쓰게 한 것이었는데 결국은 집필을 하게 된 인물들은 친백제계의 인물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래도 이 천무천왕의 입김이 있어서 일본의 천왕가는 BC 660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천왕은 아주 위대하게도 하늘에 있었던 신이 땅에 내려와서 왕이 되었다. 그가 일대 천왕인 진무천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역사서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조작이죠. 픽션입니다. 완전 픽션인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로 등장하는 시점은 역사서에서 언제쯤이냐면 바로 이 개체천왕 이후가 되어야만 이 중국 쪽 사서나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역사서와 대조했을 때 이제 일치하거나 비교적 유사한 것들이 발견되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되어서요. 다시 말해서 무룡왕조 백제에서는 무룡왕조가 되어서야 500년대가 되어서야 사실은 이 역사서의 신뢰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은 다 이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대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개체왕 이후부터는 유심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개체왕 때의 왕통을 이제 이어서 그 아들이 흔명이 되고 그 아들이 민달 그리고 그 아들이 손자가 서명인데 이때 이제 친백제 성향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백제 왕통이 이 일본 열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잠시간 이 천무천왕 때의 친신라계로 갔지만 그 친신라계의 이 왕통은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단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친백제계인 천지천왕 계열로 들어가게 되고 그 천지천왕 계열의 완성은 누구냐면 바로 이 환무천왕이라고 하는 이 50대 천왕이에요. 50대 천왕. 그러니까 대수로 얘기하면 일본 왕가에서 기억해야 될 대수는 15대, 그 이전에 15대 응신왕, 그리고 26대 개체왕, 그리고 이 40대의 이 천무천왕, 그리고 50대의 환무천왕까지만 기억하면
대충 이제 일본의 이 백제계 왕통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무천왕 때에 모든 제도를 시스템을 갖추면서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시동을 걸게 되고, 그리고 그 후대의 몇몇 왕들에 의해서 제도가 이제 완전히 이제 기틀을 잡게 되면서 이제 수도도 710년에 그동안 아스카 시대를 마무리하고 710년에 이 원명천왕조의 수도를 이 지금의 나라로 옮기게 되면서 헤이조교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이조교 시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로부터 한 84년 후에 수도를 지금의 교토로 옮기게 되는데, 교토로 옮기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전염병이 자꾸 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민심이 흉흉하고, 그 다음에 왕권에 대한 도전이 자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결국은 환무천왕 때 794년에 수도를 현재 나라에서 지금의 교토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 환무천왕은 그 어머니가 고야실립, 다시 말해서 다카노노 니가사라고 하는 여인이고, 아버지 광인천왕은 천지천왕의 계열이기 때문에 백제계 천왕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후에 그러니까 50대 환무천왕 이후부터 지금 이제 나중에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120대쯤에 해당되는 그때의 이 천황계열까지 다 백제계예요. 백제계지만 사실은 실권은 갖고 있지 못하는 무신 정권이 지배했던 시대를 거쳐서 이 근대화 작업을 하면서 명치유신을 단행을 하면서 하면서 다시 천황에게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지금 현재 천황의 아버지인 아키히토 천황이 자신이 무령왕의 후손이고, 그래서 이 한반도 한국인들과 끈끈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 이 감정이 있다.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신이 백제계 후손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은 이 신라계가 아니라는 거죠. 백제계 후손이고, 그리고 자신은 예맥족의 일족이다. 부여씨의 일족이다. 이 부여씨가 아직도 일본 땅에는 이 최상층부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함으로써 이 모든 사람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백제의 연장선상에 있구나. 현재 일본은 백제의 화려한 부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시 보면 일본 땅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든 이들도 백제인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일본을 꾸려간 이들도 한결같이 그 상층부에는 우리 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광복절의 즈음에서 이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이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현재 일본 열도 땅에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거죠.